자, 소학원회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16세기 배경이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소학원회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5세기에 훈민정음 창제되고 한 1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16세기에 뭔가 달라졌을 텐데 그 달라진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소학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니까 당연히 되게 기본적인 내용 다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우리 한글의 변화, 그 다음에 주제는 예절과 충효다. 왜? 이게 말 그대로 소학이라는 게 유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경전이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볼 건데요. 뭐 그냥 이거 현관에 칠 필요 없이 공자, 가, 증자, 다러, 일려, 가라사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부모께 받은 것이 온시라 감히 허러 상해오지 아니함이 효도 이게 비르소미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펴 써 부모를 현격해 함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라고 해서 당연히 현대국어랑 느낌은 좀 다르겠죠. 자, 그럼 자세히 이제 볼게요. 공자께서 증자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몸과 형체와 머리털은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않으면 효도의 비롯함 시작이고 몸을 세워 입신 출세하는 것이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대에 알린 것이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효도의 시작과 끝에 대한 거네요. 자, 그러면 글의 주제로서 일단 효도의 시작과 끝이라고 쓰고 자, 팁을 하나 줄게. 그냥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랑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하시면 하면 돼요. 공자 깨서죠. 그런데 봐라. 지금 공자라는 건 알다시피 자, 아래아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얘는 그래서 뭐였다는 거야? 그렇죠. 주격조사 이의 영태가 있었다라고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자가 그러면 높임 표현이니까 깨서라는 주격 표현을 이제 현대국어로 풀어낸 거고 옛날에는 뭐 그거 높임 표현 일단 둘째치고 주격조사 이를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려 현대국어로 치면은 부사격조사에서였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여기 보면은 한자 쓰고 여기에 중세 그 시절 국어 한자어 쓰고 그 시절 국어인데 원래 이렇게 한자어로 쓸 때는 동국정시 한자 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종성의 음가가 없어도 써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제 안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종성 음가가 없을 때도 이응을 써줬던 게 동국정식. 이제는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동국정식이 폐기됐다 이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닐러 니르 플러스 어 해서 닐어가 됐고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거 활용형들을 봤더니 15세기에는 닐어의 활용형이 있었는데 이 시절에는 리을 닐러의 활용형이 있더라. 그러니까 활용형이 자 쉽게 얘기하면 니을 이응에서 니을로 그냥 의미가 추가됐다. 자, 외우기 그냥 외워야 되는 건 설명을 할게요. 15세기 리을에서 16세기 리을 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리을 이응에서 리을 이응형에서 리을 니을형으로 갔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하나씩 또 쪼개봐야 되겠는데 이며가 지금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현대국어로 보니까 관해. 그러면 봐봐. 관은 현대국어의 무슨 조사? 접속조사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며가 접속조사 역할을 했겠구나. 그 다음에 몸이고 얼굴이라고 하면 진짜 그 페이스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봐봐. 몸 얘기했으면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굴은 여기서 figure, 형태였다는 거죠. 자, 그럼 봐. 의미가 원래 과거에는 뭐였다는 거야? 형체라는 figure에서 이제 뭐가 됐어? face로 갔으니까 의미는 당연히 줄었죠. 의미의 축소에 있다라고 배우셨고 그 다음에 살흔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살이라고 하잖아. 우리 살 말 그대로 살덩이 할 때 그 살인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 히읗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읗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서 봤더니 히읗을 종성으로 갖는 체언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히읗 종성 체언의 특징은 뭐냐? 히읗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발음으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히읗의 흔적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걸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 근데 형태가 달라지는 걸 나중에 고경이라고도 해서 배울 건데 어쨌든 현대 국어에는 없는 히읗이라는 형태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즉 원래 명사 형태가 현대국어에서 바뀌지 않는데 명사 형태가 체언 형태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부모께 그러니까 아까 공자께서는 높임의 주격 조사를 안 썼는데 여기 부사격 조사는 깨라는 부사격 조사, 높임 부사격 조사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구조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야. 지금 여기는 깨 부사격 조사 높임이고 얘 또는 이 순경음 비음이 객체 높임 선언어음이라고 배우셨잖아. 객체 높임 선언어음이 밥자 오늘 설명을 한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15세기 기준에서는 밥자 이런 형태로 뭐가 있었냐? 여기 순경음 비읍이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온이 됐지. 그럼 이 순경은 비호 어디 갔냐는 거야. 어디 갔네? 아,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소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됐을까? 봐봐. 원래 지금 여기에 아래아가 박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 됐어? 오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 이 아래아 계열에서 반모음 추가가 돼서 오가 됐다라고 원래 현대 우리 수능에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소실도 소실이 이제 뭐가 됐어? 반자음이 된 건데 선생님께서 반자음까지 설명을 안 하시고 단순히 소실이라고 하셨으면 단순히 소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것이라. 자, 그럼 봐봐. 이는 뭐다? 것이다. 이거는 서술격 조사의 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붙었어? 종결음이 라가 붙은 거죠. 종결음이 라가 붙은 거죠. 일단 알겠어. 그래서 서술격 조사도 예전에는 이 어미 라로 어간 어미로 쪼개서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 다의 어미 라로 서술격 조사도 이렇게 어떻게 쪼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왜? 아니 서술격 조사가 뭐 어간어미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미 얘를 형용사라고 보는 관점. 그러니까 형용사의 어간어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를 형용사로 설명을 해버려요. 이제 이다를 형용사로 원래는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과도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를 서술격 조사라고 그냥 형사란 말 대신에 서술격 조사란 말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쓰시는 거고 대신에 중세국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간 어미에서 이는 어간 라를 어미로 해가지고 구조 분석을 해놨고 그냥 서술격 조사인데 원래 서술격 조사가 어디에 어간어미가 있어? 논리체계 안 되니까 형사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채택하지 않고 계시니까 이 정도 디테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사동피동까지 가면 끝도 없으니까 사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 사동은 주어가 직접 행하면 즉 무슨 얘기야? 주어의 동작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주어가 키고 실제 주체는 따로 있어. 그런 상황을 강조하는 게 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마디로 사는 뭐냐면 시키다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엄마가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읽다. 얘는 능동이자 주동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동이라고 써볼게. 자, 근데 엄마가 나한테 사실 책을 읽으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책을 읽히다라고 하면서 사동이 된 거고 여기서 보시면 히가 붙었죠. 그럼 짧게 사동사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단형사동이라고 한다는 거야. 짧은 형태니까. 그럼 장형사동은 뭐냐? 엄마가 나에게 책을 읽게 하다가 붙을 수도 있죠. 그럼 봐봐. 읽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붙었어? 게 하다가 붙었지. 사동은 사동인데 길어졌잖아. 얘를 그래서 길어질 장자를 써서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더 나가서 자, 얘는 봐. 단형사동이고 접사가 붙었잖아요. 접사가 붙으면 우리 이걸 뭐라 그러지? 파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장형사동인데 뭐가 붙었어? 보조 용언이 붙었지. 용언 어떤 역할을 해? 통사적 역할을 해. 그래서 얘를 통사적 사동이라고 해. 장형사동은 뭐가 붙었다? 보조 용언이 붙었다. 보조 용언이 붙는다. 용언이 붙으면 문법적인 기능이 바뀌니까 문법이 바뀌었다. 문법 바꾸면 통사다. 그래서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짧다. 단형사동이다. 길다. 장형사동이다. 짧은데 접사 붙어서 파생이 됐다. 파생적. 자, 길다. 용언이 붙었다. 문법적으로 바꿨다. 통사적 사동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사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단형사동이다 라고 배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가 뭐다? 단형사동이다. 즉 사동접사다. 그 다음에 상의 오대도 5개로 쪼개진다는 거야. 그럼 봐봐. 상에 뭐가 붙었다? 하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오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D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걸 다 분석을 하셔놓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어디까지 분석할 건지 이제 다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실은 소학원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끝낸 거고 학교별로 선생님 디테일을 같이 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여기 사동접사에 뭘 썼다? 2 플러스 5를 썼다고 쓰신 거야? 이렇게 외워야 될 것 같긴 하거든. 사동접사에 2 플러스 5를 썼다. 근데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접사가 여기에 우가 쓰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2개를 붙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확인을 해달라 좀 궁금하다라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에 그러니까 누의 하다에 얘가 온 거고 거기에 뭐가 붙은 거야? 명사형 어미 옴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봐봐. 옴이 붙어야 되는 건데 자, 이 얘기야. 지금 보면은 홈이니까 아래하는 양성모음이죠. 그 다음에 옴도 양성모음이죠. 즉 모음 조화가 지켜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시면 비릇 의가 있으니까 음성모음이죠. 그런데 여기 또 옴이라고 양성모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릇 비릇
음성 모음인데 양성 모음이 붙어 있잖아. 양성 모음이 양성 모음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 호미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는데 여기는 모음 조화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라는 게 좀 더 정확하게는 모음 조화의 파괴라고, 모음 조화의 혼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했었던 단형사동과 개하다 같은 장형사동까지 설명이 아까 끝난 거니까 넘어가고, 자,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이름을 후세에 이 플러스 우가 붙어서 로 쓰였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자, 이 써라는 게 써 이자로서요, 써 이자로서 쓰였다는 거고, 비읍 시옷 계열인데 이거를 분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병정사이면서 어두정군으로 하신 거고,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선생님 설명이 있으면 현덕해. 그래서 원래는 원래 뎌가 아니라 저라고 쓰게 되면 얘는 국외음화를 적용한 건데 여기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자,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될 거냐. 자,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뭐다? 얘가 국외음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 사실. 일단 넘어가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드트가 치조음이 아니어서야. 치조음이 아니니까 국외음화도 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mem이 또 오미스도 있는데 여기는 자 명사형 전성음이고 여기 파생접사 아랴가 들어온 음이라 구분이 됐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와 접사가 구분이 안 돼. 근데 옛날 중세국어에서는 옴과 아랴가 들어간 형태로 구분이 돼. 정리하면 이거죠.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전성어미로 쓰였던 애는 옴과 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미사로 쓰였던 애는 아레아가 있었던 옴과 의가 있었겠지. 자, 이거 뭐 적용이야? 모음조 적용이라고. 아,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나 밥 먹음 음을 쓰잖아. 그런데 이게 중세국어에서 원래 뭐였는지 봤더니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명사형 어미일 수도 있고 명사생 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의 음은 둘 다 돼. 당연히 둘 다 되면 혼란을 주잖아.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국외음화가 모음조화가 파괴돼 있었다. 자, 그럼 봐봐. 모음조화가 유지되던 시절의 모음조화는 배우셔야. 이 이름이 각각 뭐였죠? 땅 그리고 인간.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하늘에 떠 있으니까 양성 모음이겠어? 음성 모음. 떠 있으면 양이야 음이야? 성모음이죠. 모음이죠. 헷갈릴까봐 어떻게 기억을 하자? 음성 마이너스로 기억을 하자. 봐봐. 얘랑 얘가 양음으로 대응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이렇게 초출자로 아래를 써줬어. 아래로 갔어. 그럼 오우잖아요. 그럼 오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위쪽 게 양성, 아래쪽 게 음성이겠죠. 제가 원래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가서 음성일 수가 없다. 결국 무슨 얘기? 여기서 이제 만든 거죠. 아까 나와 있다시피 명사형 전성어미에 뭐가 쓰였다? 옴과 음이 쓰였다잖아. 옴은 뭐야? 양성 모음이에요. 이 음은 뭐야? 음성 모음이라는 거야. 파생 접수에는 아까도 뭐가 쓰였다 여기. 아래가 쓰인 꼴이 있었다. 그럼 여기 명시적이진 않지만은 아래가 쓰였고, 봐봐. 이렇게 어울려 쓰이는 거야. 이렇게 어울려 쓰이는 거야. 이렇게. 아래아에다가 자, 아래아에다가 을을 대응시키는 거야. 아래아에다 을을 대응시키는 거야. 또 얘기하자면 얘는 양성 모음이고 얘는 음성. 여기는 오와 우를 대응시키는 거라고.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드려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이고, 일단 이 개념이 잡혀야 이해가 될 텐데 안 잡혔으니까 좀 이해가 어려웠어요. 얘네를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 현대국어는 구분이 어려워. 근데 중세국어는 구분이 돼. 이미 형태가 다르잖아. 그럼 현대국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 서술성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뭐로 쓰였겠어? 어미로 쓰였겠지. 서술어로 쓰였겠지. 네. 전성 어미가 붙었으니까 용언이죠. 용언이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 얘기야. 그럼 비교를 해볼게. 자, 매우 성실한 뭐의 수식을 받았어? 부사 수식을 받았잖아. 얘는 당연히 명사형 전성 어미겠죠. 네. 그는 나에게 큰 기쁨이다. 큰 뭐야? 관영 뭐야? 관영을 수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뭐야? 하니까 당연히 얘는 파생돼서 아예 다른 단어가 되어가는 거야. 팁을 주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지만 명사랑 용언을 구분해 볼게. 용언은 자, 첫 번째 있냐고. 있죠. 용언에 주어 있죠. 얘는 주어 없지. 누가 하니? 부사가겠죠. 부사가겠지. 그래서 서술성 있냐 없냐? 당연히 분사는 뭐야? 명사지.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둘 다 달리기예요. 달리기야. 하는 거냐? 잘 보세요. 달리는 주체가 누가? 나라는 거죠. 이게 주어는 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 주체는 뭐냐? 빨리 달리잖아. 즉 얘를 수식하는 달리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뭐가 있어? 부사가 있죠. 그러니까 부사 수식이라는 거야. 당연히 결론. 이 달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용언. 용언 중에서 동작이니까 동사야. 그럼 여기 있는 기는 뭐야? 당연히 전성어미야. 근데 자, 아래 거 설명해 볼게요. 자, 나는 큰 달리기래. 달리지만 아직 안 달렸지. 난 걔 안 나가면 난 안 달리는 거잖아. 즉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주체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어 지금. 안 달려. 두 번째,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또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 또는 관형사 기능을 하는 애들한테 수식을 받아. 달리기의 기는 뭡니까? 명사죠. 명사라는 거는 원래 달리다는 달리는 뭐라고 우리는 이름 붙일 수가 있어? 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데, 또는 얘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 근이라고 붙일 수도 있죠.
어미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접사가 붙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접사가 붙으면은 새로운 단어로 파생된다 그랬죠. 아까 사동 파생처럼 사동문자로. 마찬가지야. 접사가 붙어서 명사 파생이 된 거죠. 단어에 다른 단어야. 달리기와 다른 단어예요. 달리기가 같은 단어가 됩니다. 달리기도 동사, 얘도 동사니.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 소학원의 16세기 특징은 뭐냐? 단치음, 세모꼴, 리니은, 순경 비율이 연철과 끊어적기, 분철이, 근데 거듭적이 중철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 썼는데 겉이라라고 쓰면 또는 시라라고 쓰면 자 봐봐 것이라 얘 뭐겠어요 당연히 이었었으니까 이게 바로 연철이죠. 것이라라고 썼어. 두 번 썼죠. 중철 거듭 적었으니까 것이라는 뭐겠어? 분리해 적으니까 분철이겠죠. 즉 모음조가 슬슬 파괴됐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내용들. 비릇 음성 모음에 음성 플러스 양성인데 어울려 효도 양성 5의 아래야. 양성 양성 5 양성 양성 모음조가 좀 지켜지고 있는데 알겠지만 슬슬 이렇게 좀 깨지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